공유를 먼저 해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제가 이렇게 이제 드림 터치 해가지고 이렇게 저희 그 앞장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일단은 제가 저희 팀, 저는 이메일도 드림터치고요. 이메일 그 네임도. 그리고 이제 저희 팀도 드림터치. 그리고 뭐 이제 뭘 쓰라고 하면은 거의 다 드림터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근데 드림터치가 이제 뭐냐 보면은 그냥 거창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나를 만나면 누군가가 나를 만나면 그냥 내 마음 안에 어떤 기분 좋은 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는 마음으로 그 제가 지은 거예요. 그래서 저 이제 저희 닉네임 드림터치 팀 드림터치라고 제가 했고 그다음에 이쪽에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게 어디죠? 파리 프랑스 프랑스 파리죠. 이 사진을 제가 왜 넣었냐면 제가 23살 때 그 배낭여행을 이제 갔었는데 이건 제가 아닙니다. 다른 분이에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 모습이. 음, 제가 23살 때 제가 이제 여자 혼자 배낭여행 뭐 이런 책을 또 읽어가지고 해보리라 해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어, 가장 제 눈에 포착이 됐던 게 뭐냐면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세보니까 한 16년 전이에요. 거의 17년 전. 근데 그때 당시에 진짜 그 왜 우리나라에 코스트코나 홈플러스도 많이 없었던 때거든요. 근데 이미 유럽은 다 이제 그렇게 창고형 매장 이런 이제 마트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때. 근데 그런 마트들이 4시면 문을 닫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도 한 3시 반, 4시면 다 문을 닫고 다 문을 닫고 일하는 사람이 없고요. 이렇게 잔디밭에 대낮에 저렇게 다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 있거나, 뭐 와인을 한다거나, 뭐 잔디밭에 그냥 책을 본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제 눈에 포착이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 내가 왜 이 모습이 되게 인상이 깊었냐면, 그때 당시 저희 나라는 토요일도 일을 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일 안 한 게 얼마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때 당시에 지금 한국은 토요일도 일하는데 이 유럽의 사람들은 너무 느긋하고 빈둥빈둥 거리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제 눈에 너무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 저렇게 살고 싶다. 다 저렇게 살고 싶다. 이게 저의 어떤 꿈틀거리는 그리고 유럽을 좋아하는 한 가지 이유예요. 유럽을. 근데 넘겨볼게요. 드림. 다 꿈이 있으시죠? 다 꿈이 있으신데 저도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은 꿈이 뭐예요? 꿈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처음에는 다들 이게, 이제 바로 말을 못 하세요. 그럼 왜 그러냐 보니까 꿈이랑 목표랑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꿈이란 단어와 목표라는 그 단어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합체를 해가지고 뭔가 드림이라는 게 꿈이라는 게 현실 가능해야지만 꿈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분류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드림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꿈이라는 거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이 설레이는 거, 이런 것들이 꿈인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목표는요, 현실 가능한 거. 이렇게 좀, 그러니까는 내가 드림이라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나의 삶의 방향성, 비전, 이런 것들이 이제 꿈의 영역이고, 그거를 가기 위한 나의 목표라는 거는 실현 가능한 내 상황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정확하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꿈과 목표는 한번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잘 생각하셔가지고 꿈이라는 건요, 마음껏 꿔도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내가 오늘 하루도 꿈을 원 없이 꿀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싶다, 저것도 하고 싶다, 저것도 먹고 싶다. 근데 우리가 다 먹을 수 없고, 다 갈 수 없고, 다 할 수 없어요. 그치만, 그냥 저는 그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우리 팀에서도 그냥 그런 게 막 남발하는 거, 꿈 남발하는 게 문화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꼭 그게, 뭐, 맨날 뭐, 이렇게 아니라, 그냥, 나 저거 하고 싶어. 나 이런 머리도 하고 싶고, 저런 머리도 하고 싶고, 뭐, 그런 거 있잖아. 나는 저렇게 살고 싶어. 뭐, 빈둥거리며 살고 싶어.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좀 하면 어떤가, 남발하면서 사는 게 어떤가, 왜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꿈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하고 싶은 것만. 이게 제 꿈이에요.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치만 저는 제 꿈이에요.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편안하게 사는 게 제 꿈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금 단어를 잘 보셔야 되는 게 편하게가 아니에요. 편하게가 아니라 편안하게. 편한 거랑 편안한 거는 다른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편안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는 막 집에 와서 막 우리 집 청소를 막 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나는 편해. 그게 좋아. 그러면은 그거는 그 사람의 꿈일 수도 있어. 그치만 저는 누군가 집에 와서 막 우리 집을 청소해주고 이게 저는 불편한 사람이에요. 전 예전에 산후조리 저기 뭐야 도우미분이 오셔도 제가 누군가한테 시키는 게 저는 편하지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저한테 누군가한테는 꿈일 수 있지만 저한테는 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편안한 거,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사는 게 제 꿈이에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는 나는 진짜 빈둥빈둥 되면 살고 싶어. 일 같은 거 안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일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나를 표현하는 수단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뭐 인정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일하면서 내가 원하는 가치들을 많이 발현시키면서 살 수 있는 게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이 너무 지긋지긋하고 그 일이 너무 힘들면 오래 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싶은 게 꿈이에요. 그러니까 원하는 방식으로 평생 일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게 저의 꿈입니다. 요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이런 꿈을 제가 꾸면서 조금씩 조금씩 저의 스토리를 만들어간 내용들이에요. 이런 게. 여기는 명동 성당 앞에 보이는 몰도라는 저기 에스프레소 바인데 여기는 주말에 가면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언제 가야 돼요? 평일에 사람 없을 때 가야 되잖아요. 여유 있을 때. 그래서 저는 이런 데 가면은, 그러니까, 이 시간에 사람들 일하고 있겠지? 막 이러면서 나 혼자 되게 에스프레소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있으면 그냥 그게 그냥 부자 된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사람들 막 북적북적대고, 막 토요일, 일요일만 놀러 가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제가 할 때는 되게 불편한 마음이 드는데, 이렇게 편안하게 평일에, 낮에, 대낮에, 이렇게 커피 한 잔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저는 나를 이제 설레이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게 뭐냐 봤더니 저는 이제 다양한 외국어를 그냥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시간을 긴 시간도 하지도 않아요. 그냥 하루에 뭐 20분, 30분 이렇게 좀 두세 장만 봐도 그냥 그게 좀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기타도 지금 이제 2년째 치고 있는데 그렇게 잘 치는 건 아니에요. 그치만 그냥 제가 뭔가 그 한 곡, 하나의 곡을 한 달 안에 다 배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곡을 처음에는 못 치는데 점점점 치게 되고 한 곡을 완성하게 되면 그 성취감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제 스스로에게.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운동을 또 이제 다 이렇게 직접 돼보긴 했지만, 수영이 일단은 저에게 가장 맞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오전에 그냥 아이들 보내놓고, 이것도 한 시간이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 시간 수영 갔다가 집에 와서, 또 뭐 내가 할 거리 일 같은 것도 내가 준비도 하고, 이렇게 오전 시간 좀 여유롭게 쓰는 거. 그리고 또 요일 중에 하나 요일을 또 딱 빼가지고 애니메이션 보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디즈니 들어가서 내가 보고 싶은 애니메이션을 한 편을 딱 보면 그냥 이제 그런 것들이 저를 편안하게 해주는 어떤 그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원래 그 말레이시아 한 달 살기를 이제 다녀왔는데 사실은 아마 제 인스타에 있을 거예요. 하와이 한 달 살기였어요. 이번 연도에 하와이 한 달 살기가 제 꿈이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뭐냐면 그게 꿈이었는데
말레이시아 한 달 살기를 제가 이제 다녀오게 된 거예요. 어, 그래서 내가 하와이라는 그것을 꿈꿔서 한 달 살기를 하고 싶었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또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 꿈이. 다녀와서 또 너무 좋았고, 다른 나라도 한 달 살기 또 해볼 수 있겠다, 이런 또 용기를 얻었던 그런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또 글쓰기, 끄적끄적 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하루라도 저는 10분 정도 메모를 안 하면 제가 기억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뭔가 제 안에 뭔가 가득 찬 것들을 제가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드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끄적였던 거를 조금 이렇게 모음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매년마다 책 한 권은 아무도 읽지 않지만 나 혼자 보는 그냥 그런 책들을 하나씩 만드는 게 또 저의 꿈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어, 좋은 사람들이라는 게 제가 요즘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각자 꿈을 꾸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요. 뭐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뭐 이런 게 아니라 각자 성장하는 사람들과 얘기할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사진. 요거는 한 4시 반에서 5시에 산책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너무 늦으면 또 지치고요. 딱 일 끝나고 딱 아이들 딱 챙겨가지고 한 4시에 한 바퀴 산책 한 40분 정도 하면은 그게 너무 저한테는 너무너무 힐링이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거창한 꿈은 아니죠. 거창한 꿈은 아닌데 이런 저의 일주일간의 일상이 저는 꽉 차 있는 게 저는 저의 가장 제가 행복하고 편안해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저는요, 이 지금의 일상, 그래서 당신의 일상이 마음에 드나요? 내가 원하는 나의 일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감당해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지만 그 안에 내가 살아가는 그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누구도 만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거는 내가 감당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감당했을 때 그 일상을 내가 어,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메이 비즈니스 중입니다. 근데 이제 아메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해요. 마트라는 거죠, 마트. 그냥 아메이는 마트다. 무슨 마트냐? 그 핸드폰에 그 저기 SABN 앱을 깔면 그냥 마트가 하나가 생성이 돼요. 내 핸드폰에. 그러면 그 SABN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제품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저는 가장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템이 단백질군이에요. 단백질군. 그래서 아미노도 있고요. 그다음에 머슬 파워 부스터도 있고 프로틴 워터도 있고 프로틴 바도 있고 프로틴 쿠키도 있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람들의 취향에 따라,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단백질의 이 종류가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제가 이번 단백질 공부를 살짝 해보면서 진짜 단백질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낀 게 뭐냐면, 요즘에 운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한 40분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하면 나도 모르는 그 미세한 근육들이 손상이 된대요. 어쨌든 내가 이 근육을 썼으니까. 그래서 운동하고 나서 40분 이내에 단백질 한 잔을 먹어주면 그 단백질이 나에게 그 손상된 그 근육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대요. 근데 그 단백질을 먹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했어요. 요즘 많이 하잖아요. 운동을 많이 하는데 계속적으로 단백질이 섭취가 안 되면 계속 미세한 근육들은 손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운동하고 나서 무조건 40분 이내에 단백질을 먹어야 되고,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키로수, 그러니까는 1kg당 1g 정도 단백질을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몸무게가 60kg다. 그럼 60g을 먹어야 되는데, 이 60g을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20g, 20g, 20g. 나눠서 먹어야 된대요. 왜냐하면 단백질이라는 거는 소화되는데 굉장히 조금 좀 시간이 걸리는 그 영양소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20g, 20g, 20g 이렇게 조금 이렇게 구분해서 시간 텀을 주면서 그렇게 이제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프로틴 워터만 해도 요거 하나만 다 먹어도 20g 섭취할 수 있는 거예요. 뭐 20g 이렇게 섭취하고 점심에 뭐 닭가슴살을 먹고 그다음에 저녁에 조금 출출할 때 이렇게 단백질 프로틴 어 이렇게 또 물에 녹차 마시든 이렇게 프로틴을 또 우유에 타가지고 먹으면 되는 거죠. 그럼 매일매일 내 몸에 건강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 제품군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좋은 건 뭐냐면 내가 이 제품을 좋아하는데 이 제품을 내가 좋아하는 애용자를 만들면 그리고 그 애용자로 네트워크를 만들면 자산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음, 내가 아무리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음식을 굉장히 좋아해도 그게 자산이 되는 방법은 없잖아요. 근데 저희 아메이 제품은 내가 좋아하는 제품으로 네트워크를 만들고 자산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은 요거 하나로 보고 말씀드릴게요. 1959년 두 청년 사업가의 꿈에서 출발한 아메이는 오늘날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생활과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위치한 미국 미시건주 그랜드 레피즈에서는 베넨델 컨벤션 센터와 헬렌 디보스 아동병원, 아메이 그랜드 플라자 호텔 등을 설립하고 죄송해요. 적극적인 자선 활동으로 사람 중심의 창업 이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800여 명의 과학자, 700개 이상의 특허, 연간 50만 건의 품질 테스트, 전 세계 11개 지역 R&D 센터, 미국, 멕시코, 브라질에 가꾼 약 750만 평의 뉴트리라이트 생태계 농장. 아메이의 끊임없는 투자와 혁신은 객관적인 숫자로 증명됩니다.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직접 책임지는 세계 판매 1위 건강기능식품 및 비타민 브랜드 뉴트릴라이트. 뉴트릴라이트 식물 영양소의 건강함을 피부에 그대로 전하는 아티스트리. 매일 쓰는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건강하고 풍요로운 일상을 약속하는 퍼스널 케어와 홈 리빙 등 400여 가지 아메이의 모든 제품은 집요하고 철저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991년 설립된 한국 아메이는 한국 경제와 함께 빠르게 성장하여 ABO 100만여 명, 1조 원이 넘는 연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메이 글로벌 물류 허브센터를 부산에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돕고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새로운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도입했습니다. 비즈니스 그 이상의 만남인 아메이 커뮤니티를 통해 사람 중심의 인텍트 철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아메이. 네. 제가 기업 광고를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내가 2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애용자 네트워크를 막 만들어 놨어요. 근데 갑자기 회사가 부도가 났대. 이러면은 저의 10년은 어디 가는 건가요? 그죠? 진짜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10년을 송두리째 뺏어간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하는데, 어,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이 정말 빚이 없는지, 아미 그 회사, 기업은 빚이 하나도 없어요. 빚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없기도 하고, 너무나 튼튼하고, 정말 100년, 200년 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마음 놓고 애용자 네트워크를 좀 만들지는 못해도 조금씩, 시간을 들여서 공들여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때는 기업을 꼭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식을 살 때도 재무제표 보잖아요. 근데 사업을 하는데, 내가 평생 하는 사업 하는데 재무제표를 보지 않고서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를 알지 못하고서는 내가 시간과 어떤 그런 거를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미 기업에 대해서는 팩트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자산이라는 게 어떻게 만드는 거냐. 제가 보면은 이 4분면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E와 S 분면은
노동 수입, 임시 수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간은 뭐냐면 일하면 돈이 들어오고 일하면 돈이 들어오고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이 안 들어오는 구간인 거예요. 근데 사업가와 투자가 이 구간은 내가 일하는 동안에 돈이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돈이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내가 뭔가 완성해 놓으면 책을 써내거나 건물을 지었거나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내면 내가 일하지 않아도 매달 매달 들어오는 그 돈을 주는 게 사업가 투자가 이쪽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금 2023년 경제가 지금 위기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경제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두 분면에 양다리를 걸쳐놓고 있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직장인이면서 투자를 하던가 직장인을 하면서 사업을 하던가 이렇게 양쪽 국면에 걸쳐져야 내가 노동 수입, 임시 수입에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사업과 투자가 이쪽 구간에서 매달 매달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매달 매달 나오면 이게 안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 수입과 임시 수입밖에 없다, 우리 집안에. 그러면 안전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분면에 내가 걸쳐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수입, 시간 곱하기 시간당 노임이에요. 근데 시간당 노임이 아무리 높아도 내가 시간당 내가 10만 원을 벌든 100만 원을 벌든 1000만 원을 벌든 시간이 제로가 되면요. 그냥 제 수입은 제로인 거예요. 결국에는요.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인세 수입, 자산 수입. 그래서 요분 아시죠? 신사입니다. 이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뭐냐면 자산을 만드는 게 쉽지는 않대요. 그렇지만 빠르게 가는 방법이 있대요. 그 방법 잠깐 제가 쉬운 알려드릴게요. 방법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빠른 방법은 있어요. 배우는 게 제일 빠릅니다. 어떤 선이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 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미지의 선이에요. 그 아래는 이미 다 아는 선. 미지의 선까지는 가본 사람한테 배워서 그냥 거기까지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서부터 이제 자기 실력인 거죠. 미지의 선 그 끝까지는 에스컬레이터 타고 갈 수 있어요. 에베레스트 산도 중간까지는 차 끌고 가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걸어가는 거지. 근데 내가 진짜 에베레스트를 정복했다는 나의 가치를 위해서 나는 맨 밑에 능선의 가장 아래서부터 가겠다? 그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경험주의자들은 깨고 부딪혀서 간 것만이 내 지식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내가 글로 1시간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걸 거기까지는 내가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 인생이라는 건 시간이에요. 얼만큼의 시간을 사느냐, 그 시간 동안에 얼만큼의 행동을 하느냐, 그냥 이거잖아요. 뭐하러 내 인생을 낭비를 하냐고요. 음, 쉬운 방법은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방법을 다 알려준대요. 파운더스 PT 되는 방법, 에메랄드 되는 방법, 다이아몬드 되는 방법, 자산, 그러니까 연봉, 이제 저는 내년 목표가 에메랄드니까 어쨌든 에메랄드 가는 방법을 다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기서 다 알려주니까. 그래서 아까 신사임당 그분이 얘기하는 거 뭐냐면 그냥 우린 배우면 된다. 배우고 행동하고 배우고 행동하고 그것만 하면 자산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팅을 들어보니까 유통에 대해서 알면 돈을 벌기가 쉽대요. 왜냐하면 유통 안에 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인스타나 유튜브나 모두 다 뭐예요? 자기가 유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유통해야 되잖아요. 유튜브로 하든 인스타로 하든 뭐든 우리가 팔 것이 있어야 되는데 팔 것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내가 아메이 제품을 썼다는 것만으로도 팔 수 있는, 유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준다라는 거예요, 아메이는. 그래서 쭉 보시면은 이런 건 다 아시죠, 이제. 뭐냐면 그냥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올 때 광고 유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할인점이나 홈쇼핑을 이용하시면요. 중간에 유통마진 법적으로 정해진 게 30%에서 35%예요. 그게 누구한테 가냐면 이마트에 가고 홈플러스에 가고 홈쇼핑을 홈쇼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35% 정도를 가져간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는 그렇게 아주 혈세, 막 혈안을 들여가지고 소비자를 막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미래 유통이라는 거는 이제 아메이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는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이제 제품을 직접 준다는 거예요. 직접 주고 이렇게 대기업에 유통하지 않고 직접 주는데 이 중간 유통 마진이 그러면 남을 거 아니에요. 35% 정도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기금화했다가 모아놨다가 매달
1일부터 31일까지 이제 점수를 모은 사람들한테 그 다음 달 14일 날 알린 만큼 내가 쓴 만큼 모은 만큼 다 분배해서 준다는 거죠. 그러면 요 유통 마진을 내가 만약에 이제 아미라는 기업이 저희 거 아까 단백질 그런 것들을 이마트나 이런 데 납품을 했다면 더 잘 팔리겠죠. 제가 알리는 것보다. 왜냐하면은 거기는 광고를 할 거고, 뭐 전시도 할 거고, 예쁘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프로모션을 많이 할 거고 할 거잖아요. 그럼 굉장히 많이 팔릴 거라는 거죠. 근데 저 같은 소비자가 단백질을 아무리 들고 있어도 안 팔린다는 거예요. 안 팔려요. 그럼 뭐냐면 제품의 질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제품의 질이 좋지 않으면 유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애용자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미라는 기업은 제품의 질을 좋게 만들어서 이거를 거의 60년 이상 이 유통 방법으로 이렇게 지금 제품을 유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5%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아미라는 건 그냥 광고 유통비, 이 30% 캐시백을 어, 받는 거고 이게 새로운 사업의 기회가 된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거 캐시백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아메이에 가입을 해서 20만 점 정도를 제품을 썼어요. 근데 이 20만 점 정도를 무조건 써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계산하기 쉽게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20만 점 정도를 썼을 때 내가 받는 캐시백은 20만 점은 3%잖아요. 3%는 6천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써보고 좋으니까, 내 건강이 좋아졌어요. 그러면은 내 동생한테, A라는 내 동생한테, B라는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알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괜찮네. 면역력도 좋아지고 좋네. 그리고 세제가 나한테 맞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생길 수도 있는데, 나중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알릴 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생길 때까지. 그러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도 잘 쓰게 됐어요. 그래서 캐시백이 어떻게 되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라는 사람도 누군가에 의해서 제품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메이라는 이 기업이 이게 누구 때문에 제품을 썼는지를 알고 있어야 알린 만큼 쓴 만큼 분배해서 캐시백을 나눠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아메이에 가입했을 때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 아메이라는 제품을 알게 됐는지 스폰서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라는 사람을 위해 스폰서가 있고 내가 두 사람한테 알렸을 때 총 네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네 사람이 S부터 합산이 됩니다. 2, 4, 6, 8. 80만 점의 6%는 4만 8천 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네 명이서 이 4만 8천 원을 잘 나눠 가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나눠 가져야 되냐? 유도 모았잖아요. 유도 2, 4, 6. 60만 점에 6%를 3만 6천 원의 캐시백이 생긴 거예요. 유 이하도. 그러면 S는 얼마 받아요? 4만 8천 원에서 3만 6천 원을 떼주면 S는 12,000원. 근데 U도 3만 6천 원 다 가져갈 수 없어요. A랑 B를 각각 떼줘야 되는 거죠. A 6천 원, B 6천 원 떼주면 12,000원 떼주면 U가 2만 4천 원, A 6천 원, B 6천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S 12,000원, U 2만 4천 원, A, B 각각 6천 원 다 합하면요 4만 8천 원이 돼요. 총 캐시백. 음. 그러니까는 S는 한 사람한테 알렸고 U는 두 사람한테 알렸기 때문에 U는 S의 수입의 두 배가 되는 거예요. 이거 에디슨 마케팅상을 받은 거예요. 이거 진짜 너무 이거 정확하게 이해하면 진짜 신기하거든요. 근데 내가 뭐 몇만 원 벌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괜찮네. 두 사람한테 알리고 세 사람한테 알리고 총 여섯 사람한테 알렸을 때 다 20만 점 썼다고 가정해보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단숨에 된다? 단숨에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내가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면. 근데 저같이 이제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A라는 사람 알리고 B라는 사람 알리고 C라는 사람 알리고 이렇게 알리면서 좀 시간이 걸려요. 그렇지만 꾸준하게 개미처럼 만들었죠. 그러면 7명이 20만 점 정도 썼을 때 140만 점이죠. 9% 받게 되면 12만 6천 원의 캐시백이 생겨요. 근데 내가 다 가질 수 없죠? A, B, C, D, E, F 각자 다 6천 원씩 떼주면 6명이니까 6, 3만 6천 원 떼주면 그러니까 나는 9만 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실제로 이게 BV 값으로 받으면은 거의 캐시백이 한 13만 원, 15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야, 나 아메이 제품을 이번 달에 똑같이 썼는데, 내가 조금 주변에 알렸다? 알렸더니 나한테 15만 원이 들어왔어. 이거를 자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미 이 비즈니스를 잘하는 방식은 뭐냐면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 비즈니스가 잘 돼요. 그러니까 어떤 자랑? 나 돈 들어왔던 경험. 나 10만 원 들어왔다? 이렇게 하니까 10만 원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10만 원에 관심 없어 이럴 수도 있는데 누군가는 A라는 그 누군가는 나도 한번 10만 원 벌어볼래. 어떻게 하면 돼? 라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사람한테 그러면 너는 나보다 시간이 더 없으니까 4명만 알려봐. 4명만 알리면 나처럼 이렇게 10만 원 벌 수 있어. 하고 그 사람을 잘 알려주는 거예요. 잘 알려주면 A도 B도 C도 D도 E도 F도 다 4명씩 알렸다고 했을 때 20만 점 다 쓰게 되면 620만 점이 되고 15% 캐시백을 하는데 받는데 93만 원의 캐시백이 생겨요. 내가 다 가져갈 수 없죠? A 그룹, B 그룹, C, D, E, F 그룹 다 떼주고 나면 내가 받는 거는 57만 원. 실제로 그 빌더가 실제로 받는 지금 30% 업해서 받는 금액은 80만 원에서 100만 원인데 이게 굉장히 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애용자를 31명을 만들면 15%가 되면 매달 매달 월세와 같은 8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피스텔 하나를 내가 사도 월세 50만 원 받기가 요즘에는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빌더만 돼도 그래서 요즘에 빌더 회사에서도 빌더를 계속 유지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되게 많이 주잖아요. 빌더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빌더만 돼도 매달 매달 나온다 오피스텔 하나 만드는 월세 하나 갖고 있는 걸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빌더가 되면요 막 주변에 거품을 물고선 얘기해야 돼요. 야, 나 오피스텔 하나 샀잖아. 어떻게? 아메이 네트워크 만들어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또, 야, 나도 만들고 싶어. 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고, 이 누군가의 누군가,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나도 관심 있어. 나 돈에 관심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또 두 사람만 알려봐.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쭉 알렸다고 했을 때, 총 79명 20만 점, 1580만 점, 21%가 되는데 330만 8천 원 캐시백이 생기고요. A그룹, B, C, D, E, F 그룹 다 떼주고 나면 내가 받는 금액은 144만 6천 원. 그래서 요거가 지금 144만 6천 원이 실제로 받는 거는 200에서 한 23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면 요게 이제 1차 보너스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1차 보너스를 아무리 내가 애용자를 많이 만들어도 최대로 만들 수 있는 건 20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까지. 그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1000만 점을 만들어 봤잖아요. 한 번 하면 SP, 세 번 하면 GP, 6번 하면 PT, 1년 12달 1000만 점이 계속 굴러가면 파운더스 P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이 되면서 연소득이 4천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소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계속 또 애용자를 만드느냐? 아니에요. 2차 보너스가 더 커요. 넘어가면 내가 1000만 점 만들어 본 경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A라는 사람, 예를 들면 B라는 사람, D, E, F 그 중에 나도 너처럼 25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만들고 싶어. 나도 1000만 점인 그룹을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제가 했던 그 방식을 고스란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1000만 점, 이 사람도 1000만 점, 이 사람도 1000만 점, 1000만 점인 그룹을 세 그룹을 만들면 에메랄드가 되는데 이때부터 2차 보너스의 소득이 들어오면서 1차 보너스가 아니고 2차 보너스의 소득이 들어오면서 그게 연봉 8천에서 1억이 훌쩍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뭐 6명은 6그룹을 또 PT를 만들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고.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연봉 1억에서 2억 이상 되고 상속도 되고 해외 여행도 2번 가고. 어, 너무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되게 단순한 일이에요. 뭐냐면 카카오도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걸로 수익 창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메이는 뭐예요? 그냥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 피부에 관심 있는 사람, 깨끗한 물 먹고 싶어 하는 사람, 좀 선연세제에 쓰고 싶어 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한테 제가 이 제품을 연결시켜 주는 것만으로도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제품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아마 쉽게 쓰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품이라는 건 정말 관심이 있어야 내가 제품을 쓸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건강을 챙기는 사람, 라이프 스타일을 더 좋게 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 내가 찾아내는 그런 능력만 있다면, 음, 그런 것들을 내가 한다면 만드는 건 쉽다. 그래서 아메이 수입의 특성은 아메이 연금성 소득과 공무원 연금을 좀 비교해 볼게요. 아메이 연금성 소득을 만드는데 자격 조건 없습니다. 그냥 제품을 써보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1, 2년 제대로 사업하면 200만 원 정도, 그리고 배우자 사망 시에도 100% 상속이 되고, 100% 이제 남편한테 가고, 부부 모두 사망 시 자녀한테 상속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 시험을 패스해야 되죠. 근데 30년 근무 후 200만 원. 그리고 배우자 사망 시 50% 반으로 줄고요. 부부 모두 사망 시 소멸이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최근에 그 뉴스 어떤 기사를 봤는데, 공무원 시험을 진짜 뭐 몇 년을 준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가장 3개월인가 6개월인가 퇴사율이 제일 많은 분야가 공무원이래요. 그만큼 진짜 그만큼 메리트가 이제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메리트가 그만큼 떨어져 있다. 그래서 파운더스 PT 4,500만 원의 자산 소득은 이게 삼성전자 32,000주를 갖고 있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삼성전자 32,000주를 살까 아니면 제품을 써보고 애용자를 만들까 이런 얘기를 주변 사람들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김승호 이분의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스노우폭스라는 그 도시락 회사 전 세계 도시락 그 엄청 많은 도시락 그 상점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일정한 수입은 이 월 300만 원, 100억 원을 예금한 이자랑 같대요. 우리는 뭐 100억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매달 매달 끊이지 않는 300만 원만 있어도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대요. 이 책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매달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너무나 강력하다. 내가 원하는 꿈 대부분을 이루게 해준다. 그리고 삶의 주도권을 갖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월세 300만 원 만드는 방법. 첫 번째, 소비자 대보기. 두 번째, 애용자 대보기. 내가 먼저 애용자 대보는 거예요. 세 번째, 애용자를 만들어 보기. 그리고 네 번째, 내가 애용자를 만들어 봤던 경험, 제품을 써본 경험, 이런 노하우들을 잘 전달하는 능력을 가지면 월세 300만 원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끝났습니다. 짧게 하려고 했지만 좀 또 길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마지막 사진 이거 여기는 산티아고 순례길이에요. 제가 삶의 방향성은 그냥 늘 저는 그냥 산티아고 순례길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요. 뭐냐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저는 조금 평일에 빈둥빈둥 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 반면에 이렇게 좀 고생스러운 여행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게 고생스러운 노동이잖아요. 어쨌든 큰 배낭을 메고 하루에 20km씩을 매일 걸어서 30일을 걸어야 이게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저의 로망이 있다라는 거죠. 왜 있을까 제가 해보니까 저는 막 남한테 치이고 이런 노동은 싫지만 내 자발적으로 하는 노동은 전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스스로 하는 노동, 내가 선택한 노동 이런 거에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순례길을 다녀왔다 인생에 있어서 이런 얘기 그냥 멋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냥 그런 것들을 전 늘 가슴에 품고 있고 언젠가 인스타에 제가 배낭 메고 저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꿈꾸면서 저는 이 비즈니스를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자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잘 들여다보시고 잘 이해하셔서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